발을 헛디뎌 몸의 중심이 무너져 허리를 숙인 그 순간 등 뒤로 무언가 단단하게 들어왔습니다. 순간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조심스레 지켜보던 그의 온기가 깊숙이 전해졌습니다. 58세의 정기동은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을 뜨곤 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이른 아침 찜질방 남탕에서 간단히 세면을 마치고 나면 건설 현장으로 향하는 일상이 시작됩니다. 이곳은 그에게 단순한 숙박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7년 전 아내를 잃은 후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무게감을 견디기 어려워했던 기동에게 찜질방은 그나마 마음이 편한 곳이었습니다. 모텔처럼 차갑지도 않고 그렇다고 집처럼 외로움이 밀려오지도 않는 애매한 공간이었죠. 기동은 하도급 팀장으로 일하며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전국 각지의 건설 현장을 옮겨 다니곤 했습니다. 이번 현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방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였는데 예상보다 공기가 길어져 2달째 이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찜질방에 들어선 건 순전히 실용적인 이유에서였어요. 깨끗하고 조용했고 무엇보다 장기 투숙이 가능했습니다. 현장 일이 끝나고 돌아와서는 대부분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죠.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다가 일찍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기동의 시선이 매점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이 있었거든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항상 단정한 옷차림으로 조용히 매점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미와는 57세였습니다. 20년 전 이혼 후 아들 하나를 혼자 키우며 이곳에서 매점을 운영해왔어요. 찜질방이라는 특성상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님들이 드나들었고 그녀는 그 모든 시간을 성실히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기동이 처음 미화를 의식하게 된 건 우연한 순간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현장 일을 마치고 돌아온 기동이 목이 말라 매점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커피 우유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하는데 미화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넸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단순한 인사말이었지만 기동에게는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하루를 알아봐주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 이후로 기동은 무의식 중에 매점 쪽을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미화 역시 기동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다른 손님들과 달리 조용하고 예의 바른 태도가 인상적이었거든요. 큰 체격에 비해 말수가 적고 항상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어딘지 쓸쓸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기동이 매점에서 간단한 저녁거리를 사면서 작은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항상 여기 계시네요. 기동의 말에 미화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거든요. 누군가가 자신의 존재를 편하게 느껴준다는 표현이었어요. 아, 그런가요? 이곳이 제 일터라서요. 그런데 혹시 항상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나요? 찜질방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밤늦게까지 손님들이 오시니까요. 짧은 대화였지만 둘 사이에는 묘한 친근감이 생겨났습니다. 기동은 미화의 성실함에 감탄했고 미화는 기동의 배려심 있는 태도에 호감을 느꼈어요. 그 대화 이후로 기동은 매점을 들릴 때마다 자연스럽게 안부를 물어보곤 했습니다. 미화도 그런 기동의 모습을 반가워했어요. 20년 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이런 소소한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며 지내던 중 운명적인 하루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쌀쌀했습니다. 늦가을 찬바람이 찜질방 안까지 스며드는 듯 했어요. 미화는 매점 정리를 하며 창밖을 힐끔 보았습니다. 남자 수면실 쪽에서 계속 기침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구석진 곳에 앉아있는 기동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고 한기를 느끼는 듯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았죠. 미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직원용 냉장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생강즙 티백과 따뜻한 물 한 컵, 그리고 손님용 냉찜질팩을 꺼내 작은 플라스틱 통에 담았어요. 안내 데스크에 있던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가져다 주세요. 저기 구석에 계신 분한테요. 직원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화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평소에 손님들과 적당한 선을 유지하던 그녀가 누군가를 특별히 챙기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기동은 갑작스럽게 전달받은 생강차와 냉찜질팩을 보며 당황스러워했어요.
누가 이런 걸 보내준 건지 궁금했지만 몸이 아픈 상황에서는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따뜻한 생강차 한 모금이 목 깊숙이 스며들면서 몸의 한기가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기동은 데스크 직원에게 물어 누가 준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매점에 있는 미화의 배려라는 것을 알고 정기동은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7년 전 아내를 잃은 후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걱정해주는 일이 없었거든요.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며칠 뒤 기동이 땀에 젖은 작업복 차림으로 매점 앞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과일 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약간 멋쩍은 표정으로 미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생강차랑 얼음팩 덕분에 다음날 큰 고비를 넘겼어요. 미화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날 몸이 안 좋아 보이시길래요. 별것도 아니었는데요. 아닙니다. 사실 그날 처음으로 누가 날 챙겨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처음 느껴본 정이라서요. 기동의 진심 어린 말에 미화는 조용히 눈을 떨구었어요. 그녀도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는 게 오래간만이었거든요. 20년 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이런 소소한 인정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기동은 과일 봉지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제대로 통성명도 못 드리고 지냈네요. 정기동입니다. 오미화예요. 그제야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동은 미화가 자신을 유심히 보고 있었고 단지 한 잔의 생강차가 서로의 벽을 무너뜨린 계기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대화가 길어지면서 기동은 자신의 상황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을 옮겨다니며 일하는 것, 이번 공사가 예상보다 길어져서 이곳에 머물게 된 것, 그리고 오전에만 일하고 오후는 비교적 여유로운 상황이라는 것까지요. 미화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어요. 20년째 이곳에서 매점을 운영하며 혼자 살아왔다는 것, 아들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기동은 매점 자판기 옆에 놓인 등산 안내 전단지를 보며 미화에게 말했어요. 주말엔 일도 덜하고요. 혹시 이 산 가보신 적 있으세요? 미화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요, 한참 전엔 친구들이랑 몇 번 갔었는데 요샌 발걸음이 끊겼네요. 제가 이번에 혼자 가보려고 하는데 처음 가보는 곳이라 그런데 혹시 같이 가주실래요? 미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랜만에 받는 제안이었고 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 그리고 어떤 약속 자체가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생각해보니 새삼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하죠. 오랜만에 바람 쐬는 것도 좋겠네요. 미화의 대답에 기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슴 한편에서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토요일 아침 8시 기동의 공사 현장은 평소보다 일찍 마무리되었습니다. 주말이라 작업량이 적었거든요. 기동은 서둘러 작업복을 갈아입고 미화와의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미화는 이미 등산복 차림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평소 매점에서 보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어요. 깔끔한 등산복에 가벼운 배낭을 메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기동에게는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혹시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오랜만에 등산이라 설레더라고요. 두 사람은 찜질방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뒷산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리 높지 않은 산이었지만 단풍이 절정을 이루어 산 전체가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등산로 초입에서 기동이 미화에게 물었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올라가요. 제가 앞서갈게요. 고마워요. 사실 오랜만이라 좀 걱정됐었는데 이렇게 배려해 주시니 마음이 놓이네요. 산길은 생각보다 가팔랐습니다. 미화는 처음엔 괜찮다고 했지만 중간쯤 올라가니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기동은 자주 뒤를 돌아보며 미화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힘드시면 쉬어가세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문제 없어요. 하지만 미화의 얼굴에는 이미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기동은 자신의 페이스를 더욱 늦추며 자신이 뒤로 빠지면서 미화가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배려했어요. 산길 중간쯤 좁은 돌길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날 수 있을 정도의 폭이었어요. 미화가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이었어요. 미화가 발을 헛디디면서 몸의 균형을 잃었습니다. 허리를 숙이며 넘어질 뻔한 순간 뒤따라오던 기동이
재빨리 손을 뻗어 미화의 엉덩이를 받쳤어요. 아, 괜찮으세요? 순간 두 사람 모두 당황스러웠습니다. 기동의 손이 미화의 엉덩이에 닿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민망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지만 곧 두 사람 모두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이고, 정말 위험할 뻔했네요. 하하, 저도 당황했어요.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니까요. 어색함은 금세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해프닝 덕분에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미화는 기동의 재빠른 대처에 고마움을 느꼈고 기동은 미화의 자연스러운 반응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다음부턴 조심하세요. 그래도 제가 뒤에서 받쳐드릴게요. 고마워요. 정말 위험할 뻔했는데 덕분에 다치지 않았네요. 그 후로는 기동이 미화의 뒤를 따라가며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비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친밀감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1시가 넘어 있었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두 사람 모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와, 정말 멋지네요. 오랜만에 이런 풍경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혼자 왔다면 이 기분을 누구와 나눌 수 있었을까요? 두 사람은 정상에서 가져온 음료수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과거 이야기로 이어졌어요. 하잔길에서 기동이 배가 고프다고 하자 미화가 제안했습니다. 근처에 맛있는 식당이 있어요. 함께 식사할까요? 그러면 제가 사겠습니다. 오늘 함께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면 차는 제가 대접할게요. 근처가 저희 집이에요. 집에 좋은 차가 있거든요. 미화는 순간 말을 내뱉고 좀 민망해졌습니다. 정말 좋은 차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섣불리 집으로 초대한 것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정말 괜찮으실까요? 폐가 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오랜만에 손님을 맞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친 후 자연스럽게 미화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산에서의 작은 해프닝을 통해 가까워진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미화의 집은 찜질방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20년 전 이혼 후 아들과 함께 살며 갖고 온 공간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이 기동을 맞았습니다. 신발은 여기에 두세요. 좀 좁지만 편하게 계세요. 기동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거실 한쪽 벽에는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작은 화분들이 창가를 따라 놓여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치고는 따뜻한 느낌이 물씬 풍겼어요. 정말 깔끔하게 잘 꾸며놨네요. 혼자 사시는 게 맞나요? 네, 아들이 서울로 직장을 구해서 나간 후로는 혼자 살고 있어요. 처음엔 좀 적적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미화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말했습니다. 기동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집에서의 미화는 찜질방에서 보던 모습보다 더욱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국화차 괜찮으시죠? 뭐든 좋아요. 미화 씨가 주시는 거면 다 좋습니다. 미화는 국화차를 우려 작은 찻잔에 따라왔어요. 기동은 그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시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이런 차는 오랜만에 마셔봐요. 제가 즐겨 마시는 차예요. 몸에도 좋고 마음도 편해져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등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각자의 일상, 그리고 조심스럽게 과거 이야기까지 꺼내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7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그 후로는 줄곧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기동의 고백에 미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드셨겠어요. 저도 20년 전에 이혼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아들과 둘이서 살다가 아들마저 서울로 가니까 정말 혼자가 되더라고요. 두 사람 모두 혼자서 오랜 시간을 보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대화가 깊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해가 저물어가자 미화가 작은 스피커에서 조용한 재즈 음악을 틀었어요. 은은한 멜로디가 거실을 채우니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음악 참 좋네요. 집에 혼자 있을 때 자주 들으세요? 네, 외로울 때마다 음악을 들어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 덜 적적해져요. 기동은 미화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느끼며 지내왔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저녁 7시가 되자 미화가 저녁 식사를 제안했어요. 벌써 저녁 시간이네요. 간단하게라도 저녁을 드시고 가세요. 혼자 해먹던 거라 거창하지는 않지만요. 시간이 벌써 그렇네요. 어차피 오늘 쉬는 날이고 저도 저녁 먹어야 하니까요. 미화는 부엌에서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그리고 몇 가지 밑반찬이었어요. 소박했지만 집에서 만든 음식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런 집밥을 먹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네요. 혼자 해먹다 보니 대충 해먹었는데 오늘은 신경 좀 써서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하며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기동이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하자 미화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결국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편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누군가와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설거지를 마치고 다시 거실로 돌아와 차를 마시던 중 기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깐만 더 있다가 가도 될까요? 미화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기동과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하고 좋았거든요.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어느새 밤 9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동이 미화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고 미화는 그 손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미화 씨. 네. 이런 말 좀 웃기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미화 씨와 있는 이 시간이 저는 참 좋아요. 기동이 미화를 바라보며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미화도 그런 기동을 마주보며 눈을 감았어요. 두 사람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맞닿았습니다. 첫 입맞춤은 짧고 조심스러웠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20년,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툴지만 급하지 않게 서로를 품에 안고 황혼의 첫 밤을 보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였어요. 미화는 당혹스러웠지만 기동의 손길이 싫지 않았고 오히려 그 넓은 품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래도 괜찮은 걸까요? 미화의 속삭임에 그냥 지금 우리 감정만 생각해요. 기동은 박력 있게 미화의 입술을 다시 한번 다물게 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기동과 미화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동은 여전히 찜질방에서 머물렀지만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도 자꾸만 미화 생각이 났고 오후가 되면 그녀를 만날 생각에 마음이 설레곤 했습니다. 미화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매점에서 일하면서도 기동이 언제 올지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지내며 잊고 외로웠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기동이 평소보다 일찍 찜질방에 돌아왔어요. 현장 일이 예정보다 빨리 끝났거든요. 매점으로 향하는 기동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미화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기동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현장 일이 일찍 끝나서요.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왜요? 함께 저녁 식사라도 할까 해서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미화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른 제안을 했어요. 밖에서 먹는 것보다 집에서 해드릴게요. 어제 싱싱한 생선을 사놨거든요. 기동의 얼굴에 기쁨이 스며들었습니다. 미화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편안한지 이미 경험했거든요. 자꾸 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요. 폐라니요. 저도 혼자 먹는 것보다 함께 먹는 게 훨씬 좋아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미화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기동이 생선을 구워주고 미화가 나물을 무쳐주며 자연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 편안했어요. 기동 씨는 요리도 잘하시네요. 생선 굽는 솜씨가 정말 좋아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가끔 도와주곤 했어요. 그때 배운 거예요. 기동이 돌아가신 아내 이야기를 꺼내자 미화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그리우시죠? 그럼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마음이에요. 미화 씨를 만나고 나서부터는요. 기동의 솔직한 고백에 미화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녀도 기동으로 인해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기동이 문득 말했습니다. 미화 씨 집에선 잠이 참 잘 와요. 찜질방보다 훨씬 편해요. 그래요? 혹시 찜질방이 불편하세요? 불편하다기보다는 여기가 더 마음이 편해져요. 사람 체온이라는 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기동의 말에 미화도 공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자던 침대가 이제는 좀 낯설게 느껴져요.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몰랐어요. 그날 밤도 두 사람은 함께 보냈습니다. 이제는 처음처럼 어색하지도 않았고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기동이 일어나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일찍 끝나면 올게요. 괜찮죠? 언제든지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미화의 대답에 기동은 환하게 웃으며 집을 나섰어요. 오늘은 꼭 외식해요. 제가 만난 거 사드릴게요. 기동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기동은 거의 매일 미화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고 때로는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찜질방은 이제 단순히 짐을 보관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미화의 일상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기동이 올 시간을 기다리며 저녁 준비를 하곤 했어요. 혼자 먹던 식사가 둘이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기동이 말했어요. 정말 이상해요. 7년 동안 혼자 지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게 어색해요. 사실 요즘 저도 그래요. 20년 동안 혼자 사는 것에 익숙했는데 이제는 기동 씨가 없으면 집이 너무 조용해요. 두 사람의 일상에는 이제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찜질방과 미화의 집을 오가는 기동의 생활 패턴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어요. 미화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있다는 걸 다시 알게 해주셔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기동 씨 덕분에 다시 사는 맛을 느끼고 있어요. 두 사람의 마음에는 이제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함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흘렀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화의 아들 승재가 갑자기 고향으로 내려온 것이었어요. 평소라면 미리 연락을 하고 오는 승재였는데 이번에는 예고 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날 저녁 미화와 기동이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미화가 현관문을 열자 33살의 아들 승재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어머, 승재야. 왜 미리 연락 안 하고 왔어? 깜짝 놀랐잖아. 승재는 엄마 뒤편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자 목소리에 당황스러워했어요. 미화도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아, 그게 손님이 계셔서. 승재가 거실로 들어서자 기동이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기동입니다. 아, 네. 오승재입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승재는 자신의 어머니 집에 낯선 남자가 있다는 사실에 당황하고 있었고 기동은 갑작스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미화가 상황을 정리하려고 나섰어요. 승재야, 앉아라. 설명해 줄게. 엄마, 저분은 누구세요? 승재의 직설적인 질문에 미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기동 씨는 찜질방에서 알게 된 분이야. 요즘 자주 만나고 있어. 자주 만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승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20년 동안 혼자 지내던 어머니가 갑자기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기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 일로 이곳에 머물고 있는데 우연히 어머님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승재의 차가운 반응에 기동은 더욱 신중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인사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좋은 감정이요? 승재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엄마, 설마 연애하시는 거예요? 미화는 아들의 직설적인 질문에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엄마, 너무 급하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신 분인데요? 승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는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에게 속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승재야, 그렇게 말하지 마라. 기동 씨는 좋은 분이셔. 엄마는 어떻게 알아요? 세상에 나쁜 사람이라고 얼굴에 써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동이 조용히 일어섰어요. 오늘은 제가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두 분이서 먼저 이야기하세요. 아니에요, 기동 씨. 앉아 계세요. 미화가 기동을 붙잡았지만 승재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더욱 걱정스러웠어요. 엄마, 너무 믿지 마세요. 혹시 돈이 목적인 건 아닌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건지 모를 일이에요. 그 말에 기동이 승재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오승재 씨, 제가 어머님과 함께 있는 이유는 단순한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어머님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고 책임지고 싶어요. 책임진다고요? 네, 저도 오랫동안 혼자 지내왔습니다. 7년 전에 아내를 잃고 줄곧 혼자였어요. 그런데 어머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살아가는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기동의 진심 어린 말에 승재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바로 믿을 수는 없어요. 엄마는 20년 동안 혼자 고생하시며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아들 입장에서 당연한 걱정이에요. 미화가 두 사람 사이에서 말했어요. 승재야, 엄마도 처음엔 조심스러웠어. 하지만 기동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엄마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 그래도 너무 빨라요, 엄마. 안지 몇 개월도 안 된 분이잖아요. 승재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지만 어머니의 표정이 예전보다 밝아진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기동이 다시 말했습니다. 승재 씨 말이 맞습니다. 저희가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이가 나이인 만큼 서로를 판단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승재의 현실적인 질문에 기동과 미화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구체적인 미래 계획까지는 이야기해보지 않았거든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서로를 더 알아가면서 천천히 결정하려고 합니다. 승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야 좋죠.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는 마세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생각해보세요. 그날 밤 승재는 어머니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기동은 승재를 배려해 찜질방으로 돌아갔어요. 모자간의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거든요. 승재가 서울로 돌아간 후 며칠이 지났을 때 기동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장 소장이 기동을 사무실로 불러 긴급한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어요. 기동 씨, 갑자기 공사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2달 더 있을 예정이었는데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고 철수해야 해요. 다음 주요? 갑자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발주처에서 급하게 다른 현장으로 인력을 보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동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당황했어요. 미화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였거든요. 그럼 다음 현장은 어디입니까? 서울 쪽 현장으로 복귀하셔야 합니다. 이미 다음 현장 배치가 결정되었어요. 기동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미화에게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오후 기동은 무거운 마음으로 찜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점에서 일하고 있는 미화를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기동 씨, 오늘은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어요? 미화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기동은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미화 씨,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집에 가서 이야기할까요? 미화는 기동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매점 정리를 서둘러 마치고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기동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화 씨, 갑자기 공사 일정이 바뀌었어요. 일주일 후면 현장 철수입니다. 서울로 복귀해야 해요. 미화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예상하지 못한 소식이었거든요. 일주일 후요? 너무 갑작스럽네요. 저도 오늘 알았어요. 발주처 사정으로 급하게 변경된 거예요. 미화는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막 익숙해졌던 일상이 다시 바뀌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럼 언제 다시 올 수 있어요? 그게 다음 현장이 어디인지, 언제까지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건설업 특성상 몇 개월, 길게는 1년도 걸릴 수 있어요. 기동의 말에 미화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지내다가 처음으로 느낀 행복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끝날 수도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화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기동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그 자신도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미화 씨,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기동이 미화의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저와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저와 현장을 함께 다니며 여행하듯 살아요. 미화는 기동의 제안에 깜짝 놀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함께 간다고요? 네, 건설 현장 근처에는 보통 숙소나 작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거기서 함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미화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동안 이곳에서만 살아왔는데 갑자기 낯선 곳으로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당장은 어렵겠어요.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물론입니다.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너무 급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황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다음 날부터 미화는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찜질방 매점에서만 일해왔는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동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정말 자신이 원하던 삶이었는가 하는 의문이었어요. 20년 동안 찜질방에서만 갇혀 지내면서 진정한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미화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전부터 매점을 팔아달라고 말했던 친한 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 언니가 매점 운영에 관심이 있다고 몇 번 이야기했었거든요. 이제 좀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어요. 미화는 혼자 중얼거리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기동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미화가 기동에게 말했습니다. 기동 씨, 저 많이 생각해봤어요. 네, 어떤 결정을 하시던 존중합니다. 함께 가고 싶어요. 20년 동안 여기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기동의 얼굴에 기쁨이 스며들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진짜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후회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더 후회할 것 같아요. 나이가 나이인데 언제까지 이곳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동시에 불안감도 있었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미화 씨. 제가 더 잘할게요. 결심을 굳힌 미화는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전부터 매점에 관심을 보였던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혹시 아직도 매점 인수받을 생각 있으세요? 어머, 미화야. 갑자기 왜 그래? 매점을 정말 넘기려고? 네, 사정이 생겨서 급하게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언니는 오랫동안 매점 운영을 해보고 싶어 했던 터라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습니다. 조건도 미화에게 유리하게 맞춰졌어요. 그 주 내내 미화는 정신없이 정리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물건들과 추억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기동도 현장 일을 마치고 오면 미화의 정리 작업을 도와주었습니다. 정말 많은 물건들이 있네요. 20년의 세월이 느껴져요. 그러게요. 하나하나 다 추억이 담겨 있어서 버리기가 아까워요. 기동은 미화가 오랫동안 지켜온 터전을 떠나는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미화 씨, 정말 괜찮으세요? 저 때문에 이렇게 큰 결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도 언젠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기동 씨가 그 계기를 만들어준 것뿐이에요. 며칠 후 미화는 아들 승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에게도 자신의 결정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승재야,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기동 씨 현장 일이 끝나서 서울로 가게 됐어. 그래서 엄마도 함께 가기로 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너무 갑작스럽지 않아요? 갑작스럽긴 하지만 엄마도 나이가 나이인데 언제까지 여기서만 있을 수는 없잖아. 승재는 어머니의 결정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용기에 감동받기도 했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된 거예요. 서울로 오시면 저야 좋죠.
나중에 놀러 갈게요. 조심히 올라오세요. 아들의 따뜻한 말에 미화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가족의 이해와 지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느꼈어요.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미화는 찜질방 매점에 작은 안내문을 붙였어요. 그동안 이용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매점은 새롭게 단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미와 올림. 단순한 문구였지만 20년간의 감사와 작별 인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와 아쉬워하며 안부를 전했어요. 미화 씨, 어디 가시는 거예요? 여기 없으면 우리가 어떡해요? 좋은 분 만나셔서 새로운 인생 사시는 거예요? 축하드려요. 손님들의 따뜻한 말들이 미화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의미가 되어 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드디어 떠나는 날 아침이 왔습니다. 미화는 작은 캐리어 하나에 꼭 필요한 물건들만 챙겼어요. 20년 동안의 삶을 정리하고 나니 정말 필요한 것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기동이 트럭으로 미화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트럭 짐칸에는 기동의 짐과 함께 미화가 가져갈 몇 개의 박스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준비 다 되셨어요? 네, 다 됐어요. 미화는 한 번 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20년 동안 아들과 함께 그리고 혼자 지내온 공간이었어요. 많은 추억이 담긴 곳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트럭에 오르기 전 미화가 마지막으로 찜질방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에서 기동을 만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후회 안 하시죠? 기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요? 오히려 설레요. 이런 모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미화가 트럭에 올라 안전벨트를 매자 기동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책임질게요. 미화 씨가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저도 이제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어요. 기동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백미러로 점점 멀어지는 찜질방을 바라보던 미화는 이내 앞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과거에 머물러 있을 시간에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단 서울 근교 현장이에요. 거기서 몇 개월 지내면서 천천히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보죠. 좋아요. 어디든 기동 씨와 함께라면 괜찮아요. 트럭은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 시작하는 새로운 모험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불안하기도 했지만 함께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미화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 20년 동안 변화 없이 지내왔는데 한 사람을 만나면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미화 씨,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네, 꼭 그렇게 해요. 두 사람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찾은 사랑과 함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기 위한 여행이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